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듬을 타면서 저를 반겨주시네요. 반갑습니다. 현장의정 포커스 나정훈입니다. 네. 아니,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타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나정훈 씨와 네. 함께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포천시 제2선거구의 김성남 의원과 함께하겠는데요. 이 김성남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농정해양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김성남 의원과는 농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농정의 활동 내용, 그리고 포천시, 이분 지역이 포천시다 보니까 포천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속해 있는 정당은 어디가 있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어제 우리 윤 기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맞아요. 개혁신당. 네, 이번 총선을 지나서 네. 개혁신당 네, 두 명. 한 분. 아, 두 명. 두 명. 예, 네. 두 명. 무소속은 없고 예, 아, 이제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 네. 그런데요. 또 있어요. 뭐요? 그래요? 뭐예요? 정답이었지만 정답이 아닌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는 정당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느 정당인지 김성남 의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인 출신이고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직을 맡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선 부족이 심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겠다 해서 농정이 12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농업 발전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걸 떠나서 한마음으로 해서 가칭 농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2년간 원팀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죠? 네, 농정당.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8, 국민의힘 의원이 78 이렇게 동수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상임위도 이렇게 그 구성을 할 때 각 당에 5대5 이렇게 비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당의 이념 때문에라도 그거를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농정위에서는 우리 당 갖고 서로 뭐 편가르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의견 가르지 말고 함께 같이 뜻을 모아서 농정당으로 가자라고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같은 당이 아니라고 해서 뭐 안 돼,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경기도 특히 농업인들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걸어 나가자, 이런 건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하니까 뭔가 성과도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갈등에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갈등이 걸리는 시간은 줄었는데 이제 시간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농산물, 예. 질이 좋아진다든가 품질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농민 복지, 뭐 농민의 삶 뭐 이런 게 좋아진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있으려면 예산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아. 2023년에는 농정 예산이 본 예산 대비 3.5%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올해는 이보다 축소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볼게요. 김성남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농업 예산은 겨우 3.3%밖에 되질 않아요. 농업이 차지하는, 축산이 차지하는,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 특히 바다가 차지하는 부분이 경기도에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그 3.3% 예산 갖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족을 하죠. 앞으로 예산 지원 정책을 확대를 통해서 농업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농업 인프라 개선, 농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이제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판로 확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도 발전을 시켜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경기도 농업 인구 얼마 되는지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얼마나 될까요? 아니 최근에도 김포에서도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거기도 많이 얘기했었나? 도시화가 돼서 네, 그러니까 감 잡기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1,400만 경기도민 중에 한 100만 원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만 돼도 안 되나요? 네, 지금 김성남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업 인구가 약 28만 명, 경기도민 전체 인구 대비 약 2%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는
이제 대구, 대전 이런 데처럼 분지 지형이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농지도 있고 도심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바다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예. 농지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은데 농민이 이제 2% 수준인 거예요. 꽤 많이. 적네요. 그렇죠. 네. 많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3%라는 예산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 농업 이런 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런 거에 예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적게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 인구 적고 경기도에는 인구는 많고 예산이 필요한 곳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더 예산을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한 3년 전에 2021년이었습니다. 요소수 사태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그때 우리나라가 요소 그거를 만들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가 않으니까 다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썼던 경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이 석탄 생산량을 갑자기 줄이면서 해외 수출을 막았어요. 맞아요. 요소 수출을.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때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며 뭐 경유차 막 이런 것들 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중국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요소 수출을 또 줄인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요소 수입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중동 이런 데까지 다 분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농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업이 나라의 그 근간 산업, 1차 그렇죠.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네. 식량 안보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예. 건데 전쟁 났을 때 식량이 수입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렇지.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그만큼 예산까지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인구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산을 줄이게 되면 또 네. 당연히 농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네. 뭐 계속 이제 뭐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 안보까지도 위협을 네, 느낄 수 그러니까 있고. 인구수 대비 2%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만 줄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김성남 의원이 농업 예산 증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예산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돈을 받고 농업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농업 인구인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고령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성남 의원은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질라 그러죠.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청년 후계 농업인을 육성을 하려고 이제 그 일환으로 경기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를 이제 만들었죠.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젊은 농업 경영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집어넣는 거죠.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현실에서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들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청년 농업인들이 활기와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뭐 이런 곳들이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후계 농업인이 빠르게 정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농사 지을 땅이 그럼 유휴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해서 그 신규 농업인에게
뭐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김성남 의원이. 네, 네. 이 농사일도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더 좀 이렇게 번뜩번뜩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또 힘도 좀 좋고 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농업 후계인들, 이 청년인들이 많아지는 게 더 생산량을 넓힐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그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가면요, 거기가 그 스마트 농업 특화한 고등학교거든요. 예. 그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는 갔더니 스마트팜이 엄청 많이 이렇게 스마트팜 뭔지 아시죠? 네. 화분 같은 거에 막 상추 막 심어져 있는데 그게 도심형 흙이 뭐 농업.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가 교실 한 2칸 정도 되는 곳에 막 싹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서부터 익숙하죠,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더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해낼 수 있게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래, 거고, 맞아요. 예,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네. 청년 농업인들이 갑자기 아무 기술도 없이 나 농사 지을래 하고 네. 딱 들어갔는데 아는 게 없고 막 이럴 수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네. 내용을 담은 조례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뭐 AI나 인공지능으로 온도, 습도, 알아서? 바람 다 네. 맞춰주더라고. 그런 그- 것들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소 축사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요, 시간 맞춰서 알아서 물 주고요. 네. 알아서 이렇게 문 열었다 닫혔다 그래, 하면서 맞아. 환기도 시켜주고요. 맞아요. 돼지 돈사는 돈사대로, 우사는 우사대로, 네. 네, 다 그런 게 하게 있습니다. 갖춰져 옛날 우리 있더라고요. 조상님들은 기우제 들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과학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좀 네.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농업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젊은 층이 필요하다. 네,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기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면은 빠르게 는 어렵더라도 습득을 하실 수가 예. 있겠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계속 유입되면은 그만큼 네. 조금 더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익 창출 요거에 또 관심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일은 했는데 팔 곳이 없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김성남 의원이 계속해서 판로 확대, 이런 거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농가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남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퍼주는 사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설득을 하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 농업만 하면 뭐예요? 잘 판매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농축산물 이런 거를 할인 행사를 통해서 팔아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2년도에는 234억을, 작년에는 250억, 총 484억 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축산물, 농산물들을 할인해서 팔고 경기도민들은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경기도의 물가 안정도 큰 기여를 했다.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올해에도 추경에 250억이 되면은 작년처럼 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요 실제로 경기도의 농수산물, 이게 축산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에서는 우리 경기미가 또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경기미 아니면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과일, 경기도에서 생산한 달걀, 요거를 살 때 할인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예. 로컬 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 마켓 경기, 네. 여기에서는 경기도산 전품목, 그러니까 브로콜리 같은 거 막 이런 것들도 경기도 거다라고 하면은 다 쿠폰을 받아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맞아. 할인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맞아. 지금 네. 브로콜리 얘기하셨지만 뭐 브로콜리, 뭐 청경채 이런 게 또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저도 이제 있어요. 가끔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재배하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도 오고 명절이나 김장철 요럴 때 이런 거 많이 우리 구입하는데 그때 또 사용하시면은 우리 뭐 경기도 도민 농민들은 팔아서 좋고 우리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거를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하루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2만 원으로. 네. 근데 김장철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6만 원까지 쿠폰을 받아서 할인을 네. 받더라도 할인 금액을 제한을 해뒀는데 그거를 6만 원까지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네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올해도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 있잖아요. 로컬 매장, 친환경 매장, 마켓 경기. 그러니까 아, 장을 그래요?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네요. 갑자기 탓해. 장 좀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김성남 의원이 네. 포천 지역구인데 여기 인구가 계속 아까 줄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로 승격된 후에 그럼 꾸준히 참 성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포천 앞서서 말씀드렸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 포천에는 학교와 교통 인프라 이게 부족한 것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남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공장은 8,00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심각하거든요. 소멸 위험지구에 4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도심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고령하고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부족한 거예요.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의정부 양주 쪽으로 안 가거든요. 다행히 포천시장께서 교육 인문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셔서 저도 많이 돕고 있는데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대도심권으로 안 나가게 정책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철 7호선이 목종에서 포천 이렇게 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특히 이제 도지사께서 인천을 통해서 서울 강남으로 해서 포천까지 오는 GTX 2노선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대요. 조기 완공을 해서 교통 인프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네, 포천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어요. 저. 이동갈비 먹으러. 네, 저도 이동갈비 다들 취재하러. 그 갈비 네. 먹으러 가셨구나. 이제 한번 광역버스 이렇게 타고 가면요, 이렇게 뭐 의정부 뭐 이런 쪽 이렇게 지나가지고 포천 시청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한참 타고 가다가 시내가 나오길래 여기 나 이제 다 왔나 보다. 왜냐면 보통 시청이 있는 데가 시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딱 중심지대. 나 다 왔나 보다 하고 딱 갔는데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정부랑 조금 가까운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포천 인구를 보면요, 포천 시내라고 할 수 있는 포천동이나 선단동 이쪽보다 의정부랑 가까운 소흘읍 여기에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 학교 아니면 의정부 거 지하철 이런 거 교통 인프라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김성남 의원은 교통 여건이나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면 포천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포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맞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 인프라, 교통편, 이런 것들. 오늘도 현장 일정 포커스 나정원 씨와 함께했고요. 경기도의 국민의힘 포천시 제2선거구 김성남 의원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